안녕하십니까. 100세 인생 상담소입니다. 오늘도 어르신들과 상담 나누었던 사례들을 통해서 노후의 생활과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 참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복지 쪽은 괜찮냐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괜찮을 수가 없겠죠. 복지 쪽에서는 특히 어려운 분들 많이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급식 같은 곳은 이 재료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맞추기가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제가 며칠 전에 노인복지관 쪽에 회의에 갔었는데요. 노인복지관 하면 어르신들이 참 많이 이용하세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식당이 있어서 식사를 사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게 예전 같으면은요, 한 끼당 1,500원이거나 조금 더 이렇게 잘 나오는 데는 2,000원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혹시 얼마인지 모르시죠? 요 근래까지 3,500원이었어요. 근데 이게 놀라실 일이 아닌 게 지금 얼마 전에 딱 며칠 전에 결정이 난 게 4,000원으로. 그래서 이거는 어느 한 복지관만 4,000원 받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은 그냥 4,000원으로 통일시켰어요. 근데 이거를 일반적인 식사의 수준하고 비교하면 4,000원에 나오는 이 식사, 이 품질을 보면 상당히 훌륭하기는 해요. 근데 복지관 이용하시는 어르신을 기준으로 하면 원래 드시던 가격이 있기 때문에 이 4,000원이라는 비용은 좀 많이 부담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어서 많이 염려가 됩니다. 모두가 다 편안하게 또 다른 것도 아니고 복지니까 마음 편히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사례가 이제 복지관 사례고요. 첫 번째 사례는 아내로부터 의심받고 계시는 할아버지 사례입니다. 자, 첫 번째 사례부터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흔히 제가 상담을 이제 오래 하면서 예전부터 많이 들어왔던 상담은 사실 의부증 상담보다는 의처증 상담이 참 많았어요. 근데 이번 사례는 의부증에 관한 사례예요. 뭐 의부증이다 하면 어떤 병처럼 느껴지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생활 속에 작은 이벤트,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걸 계기로 할머님이 할아버지를 의심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예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해주신 분은 할아버님이십니다. 60대 후반이시래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그 생활이 그려지시죠? 평생 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퇴직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어르신은 아들, 딸들은 결혼 다 시키고 아내 되시는 분하고 지금 두 분이 사시거든요. 어르신이 69세니까 사실 어르신이라고 표현하기도 참 죄송스러워요. 너무 젊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저하고 상담하신 남자분이 이제 69세니까 배우자 되시는 분은 더 젊으실 텐데, 자, 이 두 분이 살고 계세요. 근데 이 어르신은 평생 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퇴직을 하시고 딱 나니까 내가 나이 때문에 퇴직을 하긴 했지만 아직도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퇴직을 했다고 해서 이 마음이 싹 제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돌아가던 게 계속 있으니까 내가 뭔가 활동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서 활동은 이제 취업 생활. 근데 만약에 내가 취업 생활을 계속 유지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러면 취미 활동이라도 좋으니까 뭔가 이렇게 좀 활기차게 움직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서 제일 먼저 저도 그걸 많이 권해드리는데 제일 먼저 권해드렸던 게 복지관 다니라는 얘기였대요. 그래서 이 어르신도 주변에 보니까 노인복지관이 있었고, 노인복지관은 말씀드린 대로 60세부터 다니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은 60대 후반이니까 충분히 자격이 되셨고 가셨어요. 가셔서 뭘 배우셨어요? 그랬더니 저 영어 배우는 반에 등록했고요. 또 뭐 서예도 등록해봤고 하셨대요. 그랬는데 얼마간 다니다 보니까 이게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뭐가 안 맞으셨어요? 그랬더니 배우는 게 재미없던가요? 했더니 아니에요. 배우는 기쁨은 충분히 느끼겠더래요. 근데 그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가 참 어렵더래요.
그래서 여기도 내가 머물 곳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두시고 또 쉬고 계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쉬고 계신다고는 하지만 이 마음 안쪽으로는 끊임없이 뭔가를 갈망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것도 해볼래, 저것도 해볼래 라고 권유를 그래도 많이 해주시는 편이었나 봐요. 근데 이분이 생각하기에 이 나이에 그럼 내가 골프를 새로 요즘 인기라는데 한번 배워봐 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것도 너무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으래요. 근데 사실 경제활동 하던 분이 경제활동을 안 하시게 됐으면 비용이 많이 드는 무언가를 한다는 거는 좀 부담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골프도 생각은 좀 있지만 그것도 이제 안 하고 이러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그럼 신앙생활을 한번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또 신앙을 가져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거기도 내 자신을 정착시킬 만한 곳은 아니라는 또 판단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분이 지금 이제 노후가 되는 거잖아요. 노후가 됐는데 참 많은 노력을 하고 계세요. 일단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시도해보고 가만히 계시지 않고 그 점은 참 부지런하고 좋은 것 같아요. 나한테 맞는 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찾기까지 다른 분들은 그냥 가만히 소극적으로 있는데 이분 되게 적극적이에요.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또 딴 걸 또 해보고 계속 고민하셔요. 뭐가 맞을까? 계속 나한테 맞는 주제를 찾기 위해서 참 다양하게 시도도 하고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안 됐어요. 그래서 안 되나 보다. 그리고 이제 고민만 하다가 지인의 소개로 국악 배우는 데를 한번 가셨대요. 근데 국악을 배우러 갔는데 거기서 그래서 뭐 배우셨어요? 했더니 저 장구하고 고전 춤하고 배웠는데 선생님 그게요. 놀라지 마세요. 딱 맞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복지관에서 왜 잘 적응을 못 하셨는지를 얘기를 들어봤더니 아까 왜 배우는 기쁨은 있었다 그랬잖아요. 사실 복지관은 프로그램이 100개도 넘어요. 그러니까 그 100개도 넘는 것 중에 내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은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이분이 복지관 생활을 적응을 못했던 이유는 관계의 문제였어요. 근데 이분 말씀에 의하면 선생님 제가요 원래 좀 나 중심적으로 맞춰줘야 되는 좀 성격이에요. 제가 좀 성격이 좀 강성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아하니 주변 분들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배려도 해주고 잘한다도 해주고 하면 이분은 거기서 적응을 하실 분인데 복지관은 어디 그런가요? 큰 회사처럼 와서 이용하고 가시고 와서 프로그램 참여하고 가시고 이렇게 하지 이분한테만 집중해서 누군가 애정을 이렇게 표현해 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가서 그냥 멀뚱멀뚱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셨던 거고 국악교습소는 근데 어떤데요? 좋아요? 그랬더니 딱 좋아요. 뭐가 딱 좋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일단 되게 흥미로워요. 되게 재밌어요 그거. 그래서 진짜 그게 재밌어서만 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그렇기도 하고요. 먼저 배운 선배들이 엄청 잘 챙겨줘요. 그러시더라고요. 뭘 잘 챙겨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여기는 내가 조금 안 되는 게 있으면 물론 지금 처음 시작하니까 먼저 배운 선배들 눈에는 안 되는 거 투성이겠죠. 안 되는 거 있으면 와서 자상하게 가르쳐 준대요. 그리고 네. 그리고 선생님 여기는 사람들이 인정이 많아요. 인정이. 그래서 아니 복지관도 인정 많아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거기랑 달라요. 그래서 인정이 어떻게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인정이 많다. 여긴 사람들이 좋다라고 느낀 건 이분 성향에 맞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맞으세요? 어떻게 인정이 좋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제가 거기 가면 밥 먹고 가거든요. 아침에. 근데 아침에 밥 먹고 가면 거기 멤버들이 그런데요. 밥 먹고 왔어? 그런데요. 그러면 먹고 왔습니다. 그러면 요 와서 이거 하나 먹어보라고. 그래서 밥 먹고 와서 배 안 고픈데요. 그러면 에헤이 그 배랑 이 배랑 달라. 빨리 와. 그렇게 해서 이제 주는 거 이렇게 꼭 막내 동생 빨리 와 먹어 이런 느낌으로 한 점 먹어봐 이런 느낌으로 누나나 형처럼 다그치기도 하고 근데 그게 나를 챙겨주는 느낌이 확 들잖아요. 맞아요. 싫어서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걸 이분이 아시니까 왠지 그거에 자꾸 끌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국악교수소를 어떻게 다녔냐면 매일 다니셨대요. 매일도 하루에 몇 시간씩 다니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재밌어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그렇게 다니셨는데 근래에
뭔가를 해결해야 될 일이 있어서 며칠을 빠지셨대요. 빠졌더니 아까 그분들 스타일 느끼셨죠? 며칠 빠지면 반드시 연락 올 거죠? 그러니까 왜 안 오냐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연락을 여성 멤버가 하셨고요. 왜 하필 휴대폰 놔두고 집 전화로 하신 거죠? 근데 그걸 또 왜 하필 또 사모님이 받으신 거죠? 그래서 사모님이 우리가 사실 같은 여성이지만 우리 왜 촉이라고 얘기하는 게 틀릴 때도 있거든요. 근데 사모님 거기서 촉이 발동하신 거예요. 어허, 뭐야? 이렇게 되신 거죠. 그래서 안 좋은 느낌을 받으셨어요, 사모님이. 그러면서 사모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앞으로 거기 나가지 마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분은 억울한 거예요. 나는 아무 일도 없고 여성들하고 무슨 문제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나가지 말라 그래? 그래서 한편으로는 불만도 있고 하지만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까 성격 말씀드렸죠. 강하고 나 중심적이고. 근데 이분이 잘못했다고 판단을 하면 사과를 했을 텐데 나는 당당해? 나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괜히 트집 잡고 그래? 이런 생각에 해명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나는 떳떳하니까 하면서 계속 나가셨던 거죠. 그랬더니 사모님이 어느 날 그러더래요. 사모님도 이제 참으셨겠죠. 왜냐하면 사모님 생각에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아무 답변이 없이 그냥 원래대로 하니까 사모님은 의심이 계속 커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거기를 그만두든가 나랑 결혼 생활을 정리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뭔가 이렇게 얘기가 있었으면 조그만 거에서 풀렸을 텐데 아무 반응 없이 이제 계속 하던 생활을 하니까 이제 자꾸 의심이 커진 거죠. 그러니까 사모님은 아주 크게 나갔어요. 결혼 생활하고 그거하고를 딱 견줘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 얘기인 거죠. 근데 사모님만 센 게 아니라 이 어르신도 상당히 세십니다.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나가고 계시긴 하대요. 나오고 계시는데 사실 마음이 불편하신 거예요. 지금쯤은. 그러니까 결혼과 견주어서 하나를 선택해라 이 말 하기 전까지는 어르신이 그냥 다니셨는데 그 얘기까지 듣고 나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나가는 거에 대해서 아내가 매우 불편해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어르신이 상담을 해오셨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가고 있긴 한데요. 마음이 편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심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가볍게 넘길 수도 있는데 이런 상담이 좀 어려운 문제예요. 왜 어렵냐면 무슨 내용 자체가 해결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해서 어렵다가 아니라 사람에 따라 이게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 얼마 전에 그 가십거리로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혹시 선생님들도 그런 얘기 모였을 때 하셨을까요? 깻잎 떼어주는 얘기. 아시죠? 네. 나 아닌 다른 이성이 밥 먹을 때 깻잎이 이렇게 겹쳐져 있으면 내 남편이 그 깻잎을 떼어주면 나는 그거 기분 나쁘냐 안 나쁘냐 이거 가지고 얘기가 많았는데 그거는 사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괜찮다 손 들어보세요. 남편이 이성에게 깻잎 떼어주는 거 괜찮나? 나는 화난다. 오케이, 여기는 화나신다. 여기는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임에서도 이거를 하면 화난다 괜찮다예요. 지금 여기도 그냥 이 남자 어르신 저하고 상담하신 분은 아니 그냥 같은 거 배우는 멤버가 여성이다 남성이다 생각 안 하면 멤버로서 동료의식으로서 안 나오니까 안부 전화한 건데 그거 갖고 왜 이렇게 예민하게 생각하지 이거고 아내 된 입장에서는 뭐야 국악 배우러 다닌다더니 왜 여자가 전화를 해 이렇게 된 거예요. 둘 다 누구도 틀렸다 여기가 옳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닌데 생각의 차이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일단 문제는 생긴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해결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르신한테. 그래서 어르신 지금 계속 가고 계세요? 계속 가고 계시대요. 제 생각에 어르신 조금 차도 계속 달리다가 잠깐 멈추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브레이크 필요해요. 브레이크. 아예 저쪽에다가 장기 주차하려는 게 아니라 잠시 정차 또는 잠깐 속도 줄임 이거 필요한데 어르신 왜 계속 액셀레이터 밟고 계세요? 조금 브레이크 밟으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일단은 나가지 마시라고 했어요. 아무리 이쪽이 나는
깨끗하다라고 얘기를 해도 배우자가 한번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이 의심이 풀릴 때까지는 어떠한 노력은 좀 해줘야 돼요. 그게 같이 사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당당해도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이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좀 풀어주고, 또 반대로 내가 또 어떤 생각을 할 때는 이 사람이 또 풀어주고, 서로 이렇게 풀어주기도 하고 양보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맞거든요. 내가 옳으니까 나는 나대로 가겠어,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 보고, 어르신 조금 며칠 동안은 좀 다니지 말아보세요. 그게 며칠이 될 수도 있지만 일주일 넘어갈 수도 있어요. 사모님이 조금 의심이 가라앉도록 일단은 우리가 안 나가는 모습 좀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사모님이 조금 안심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때는 조건을 좀 제시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조건 제시하시냐면, 사모님께 나하고 나 그 국악 배우는데 앞으로 한 3번만 같이 가보시자고. 3번 정도만 같이 가면요, 이 사모님은 거기 분위기 파악할 수 있어요. 가보니까 다 저러네. 분위기 파악할 수 있고, 가서 내 남편이 뭘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저 선배들이 어떻게 알려주고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가면 그거는 에휴, 내가 가니까 일부러 저렇게들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2번, 3번 가면 늘 저러는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3번만 같이 가시자고 조건을 한번 달아보시도록. 그렇게 해서 3번을 다녀오신 다음에는 아마 사모님이 앞으로는 가세요,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해도 그냥 조금 믿음은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번엔 이렇게 얘기하세요. 앞으로 언제든지 당신이 거기 같이 가고 싶을 때는 나랑 같이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으시면, 내가 가고 싶을 때 언제든 가도 괜찮을 만큼 이 사람이 떳떳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해서 그 앞에 2가지 절차를 밟으신 후에는 혹시라도 이 국악 배우시는 일을 사모님도 같이 배우러 다니신다면,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노후에 부부가 공통된 취미 생활을 하면 참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또 모르죠. 그렇게 몇 번 같이 가시다 보면 나도 저거 배워볼까,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저하고 상담하신 이 어르신이 제안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국악을 배우러 다니시는 게 제가 짠 최고의 시나리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렇죠. 이런 과정으로 하시면 어르신들의 의심도 줄어들고 부부관계는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첫 번째 사례, 이렇게 그냥 남자 어르신하고 저하고 웃으면서 대화하면서 조금 심각하지 않게 해결을 할 수 있었던 사례고요. 혹시 이 사례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저는 야구 보는 걸 좋아하고 저희 아내는 영화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따로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우리도 같이 다닐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야구 좋아하시는군요. 예. 사모님은 영화 좋아하시고. 예. 제가 볼 때 요새 영화도 참 재밌는 거 많이 나와 있고, 저는 또 야구도 참 재밌거든요. 근데 성향이 다르면 또 그렇게 생각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사모님이 야구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실까요?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사모님도 나중에는 노력을 하시겠지만 선생님이 먼저 이런 생각을 하셨으니까 먼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영화 중에 재밌는 영화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 많은 영화 중에 사모님이 관심 있어 하는 영화를 선생님이 1번, 2번 같이 보러 가주시면 나중에 사모님도 야구장 한번 갈래? 라고 물어봤을 때 그래요, 같이 갑시다 라고 한 번쯤 따라 나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또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영화 보는 쪽, 그러니까 사모님 쪽으로 선생님이 먼저 맞춰주시는 모습을 보이시고요. 다음번에 야구 경기 중에 좀 야구장 중에 시원한 야구장이 있어요. 그 야구장에서 할 때 선생님이 내가 한번 초대합니다 라고 해서 한번 같이 가셔서 흔히 얘기하는
치킨도 좀 드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오면 제가 볼 때는 야구 관람이나 영화 관람이나 관람을 한다는 측면에선 비슷한데 그 내용이 조금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도 사모님이 야구장을 한번 다녀오시면 그 다음번에는 야구장 계속 따라다니시려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께 야구장도 다니시고 영화 관람도 다니시고 하시다 보면 부부간에 공통된 이야기거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보다 좀 친해지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사례 남편에 대해서 의부증 가지신 그 배우자 문제로 할아버님이 상담하셨던 사례는 약간은 유쾌하게 가볍게 잘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